Xin chào các bạn, tên mình là 정표, mình là con trai Hàn Quốc. 자, 오늘은 한국의 성형에 대해서 그렇게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셔서 제 경험담과 함께 한국의 성형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랑 굉장히 크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통계를 잘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매주 하는 그 스터디는 현재 모의집이 끝나서 지난번에 영상을 올린 것처럼 이미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총 한 2달 정도 첫 스터디 모임이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이후에 또 모집을 할 테니까 그때 신청해 주세요. 자,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친구들 한 10명이랑 학생이랑 같이 기숙사에서 살고 맨날 같이 쌀국수 아침에 할머니가 앞에서 파시는 거 길거리에서 먹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나면 학생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저한테 꼭 물어보는 거 하나씩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성형을 많이 해? 이 질문이 있으면서 저한테도 혹시 형도 성형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더 재밌어요. 한국에서는 대학교 입학 시험이 끝나면 대학교 입학 선물로 다들 성형수술을 시켜준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들이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가십이나 아니면 내 나라가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장난적으로 던지는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네, 성형수술은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시술되는 7가지 수술은 지방흡입수술, 복부 지방수술, 가슴 성형수술, 양악수술, 눈 성형수술, 코 성형수술, 그리고 입술 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수술의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모든 수술마다 그 수술을 가장 많이 받는 탑5 나라를 통계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방흡입 수술이에요. 브라질,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순으로 한국은 없습니다. 자, 복부 지방 수술. 네, 아마 배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이겠죠?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일본 순으로 여기에도 한국이 없네요. 자, 3번째, 가슴 성형 수술. 중국, 미국, 브라질, 인도, 일본 순서입니다. 그리고 양악수술, 한국, 미국, 이탈리아, 일본, 태국. 자, 다음 눈 성형 수술로는 중국, 미국, 브라질, 멕시코, 한국. 코 성형 수술로는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입술 성형으로는 미국, 중국, 독일, 베네수엘라, 그리고 한국이네요. 그렇지만 한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나라와 비율만 비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던 거랑 굉장히 다르죠? 사실 길가에 어딜 가나 인터넷에 어딜 가나 한국은 굉장한 성형수술 강국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형수술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받는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네, 사실은 아닌 거죠. 하지만 재미있게 들여다볼 통계도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양악수술입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양악수술을 실시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악수술은 원래 이 턱의 모양을 아예 깎아버릴 수 있는 이 턱 관절 쪽에 영향을 주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신경선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고난이도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은 굉장히 턱이 부자연스럽게 생겼거나 이의 모양이 좋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사실 건강, 치료 목적의 수술이에요. 바로 이 뷰티, 성형 쪽의 수술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수술들은 고만고만한데 바로 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서 다른 나라들에서 꺼리는 양악수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한테 그런 학생들이 물어봤던 누구나 대학교 붙으면 부모님한테 선물로 성형수술을 선물 받는다던데 이런 말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기사만 그것만 기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성형수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걸까요?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은 성형수술을 많이 받기도 받겠죠. 이 성형수술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하지만 이 성형수술 자체가 한국이 굉장히 그 기술을 발달시키면서 하나의 산업, 거대한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도 굉장히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대중화되어 있으며 또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믿고 시술을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한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와라. 그런 광고를 조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일정 부분 사실일 거예요. 실제로 성형수술 기술은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한국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거대한 어떤 성형수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적인 시술을 위해서도 포함해서 한국으로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장도 들어가고 또 그런 인식도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성형수술을 하는 이 병원들은 한국에서 대부분 밀집되어 있어요. 바로 저 강남의 압구정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압구정에 가면 진짜 이게 뭐야?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길 모두가 다 성형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모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네요, 사실. 한국인인 저도 그거 보면서 당황할 정도니까. 하지만 한국에서도 성형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굉장히 가격도 높고 또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채널은 한국과 베트남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이니까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담배 각반 해갑라이 안녕.